온체인 데이터 듣기만 해도 어렵죠. 청산 히트맵, CVD, 파이어 차트, 커뮤니티나 대화방에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화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엄청 복잡해 보입니다. 색깔도 많고 숫자도 많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세력이나 고수들만 보는 데이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걸 내 매매에는 어떻게 써먹는 건데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만 이해하면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누가 팔고 있는지 어떤 가격대에 큰 물량이 쌓여 있는지 청산은 어디에 몰려 있는지까지 가격 차트만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데이터들을 참고하는 걸까요? 가격은 이미 지나간 결과를 보여줍니다. 반면 CVD와 파이어 차트, 청산 히트맵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실제 물량은 어디에 쌓여 있는지, 유동성과 청산 물량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 가격 차트만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시장 내부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CVD는 무엇이고 파이어 차트는 어떻게 해석하며 청산 히트맵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 세 가지 데이터를 나의 매매에는 어떻게 접목하는지까지 초보자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청산 히트맵, CVD, 파이어 차트를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는 제가 실제 사용하는 거래소 평생 수수료 페이백 혜택과 실시간 시장 분석을 공유하는 정보 공유방 입장 링크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트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CVD라고 부르는 차트인데요. 위쪽에 어둡고 붉은 차트는 파이어 차트, 아래쪽에 그래프가 CVD 차트입니다. CVD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CVD는 뭐냐? 큐멀러티브 볼륨 델타의 약자로 해석하면 누적 거래량 차이를 뜻합니다. 매수 매도 거래량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CVD에서 말하는 거래량의 차이는 전체 거래량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장가 주문의 거래량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참고하실 때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CVD는 시장가 매수 매도, 즉 적극적인 시장 참여 성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시드 집단별로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갈수록 시드가 많은 겁니다. 파란색은 전체 평균이고 그 다음 노란색이 가장 시드가 적은 개미,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갈색이 가장 시드가 많은 고래다. 우리가 보통 갈색 고래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해줍니다. 어떤 규모의 고래 또는 개미가 어느 시간 어느 가격에서 얼마나 누적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CVD 지표입니다. 그리고 왼쪽 세로축은 각 색상별로 CVD 강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구성 자체는 심플합니다. 그럼 이 CVD 차트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 화면을 보시면 가장 큰 고래 집단인 갈색과 두 번째로 시드가 많은 보라색 집단, 그리고 빨간색 집단까지 일제히 고개를 꺾고 공격적인 매도를 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 상태죠. 이제 그 밖에 나머지 대부분의 개미들, 노란색 집단과 초록색 집단은 대체로 매수를 하면서 고래들이 던지는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시장은 대체로 이렇게 개미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도 CVD 지표를 참고한다면 고래들이 던지고 개미들이 받아내는 하락 신호로 인지를 하고 매매를 하실 때 개미들과 반대 입장으로 숏 포지션이나 리스크 관리를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다고 해서 CVD 하나만 보고 고래는 지금 매도하네, 무조건 떨어지겠네, 이런 건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어디까지나 CVD 차트는 참고용입니다. CVD는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걸 100% 맹신해선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CVD는 트릭이 가능한 지표입니다. 갈색 고래가 가장 큰 시드 집단이죠. 근데 이들은 하나의 지갑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작은 지갑으로 쪼갠 뒤에 나눠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색 고래가 지갑 하나당 10K, 100K씩 지갑을 쪼개서 각각 주문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CVD 차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갈색 고래들은 사실 잘게 쪼개서 매도한 물량이 생각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부분에 CVD는 시장가 거래량의 차이라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CVD는 시장가 주문만 보여줍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갈색 고래가 비트코인을 1000개 팔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한 번에 시장가로 전부 던져버리면 가격은 크게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고래는 현재 가격보다 위쪽으로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둡니다. 그 이후에 시장에서는 계속 시장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위에 걸어둔 갈색 고래의 매도 주문들이 하나씩 체결되면서 물량이 정리됩니다.
이 경우에 CVD만 보면 시장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하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누군가 계속 물량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즉 CVD는 시장가 매수와 매도의 차이는 보여주지만 그 시장가 주문을 누가 받아주고 있는지, 위나 아래에 어떤 지정가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지까지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CVD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 CVD가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CVD는 가격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참고하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CVD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가격의 방향과 CVD의 방향이 같은지 아니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지 이겁니다. 가격도 올라가고 고래들의 CVD도 올라간다, 이건 상승의 힘이 실리고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은 올라가는데 고래 CVD는 내려간다, 그러면 지금 상승이 정말 건강한 상승인지 아니면 누군가 물량을 넘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CVD의 핵심은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사고 있고 누가 적극적으로 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는 거지, CVD 하나만 보고 고래가 사고 있으니까 무조건 롱이다, 고래가 팔고 있으니까 무조건 숏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참고하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CVD를 볼 때 지금 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물량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CVD 차트 위에 있는 파이어 차트입니다. 파이어 차트는 쉽게 말하면 현재 시장에 걸려있는 대기 주문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VD가 누가 시장가로 공격적으로 사고 파는가 이걸 보여준다면 파이어 차트는 어디에 물량을 걸어두고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색깔도 많고 뭔가 전문가들만 보는 화면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큰 물량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밝게 보이는 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대기 주문입니다. 색이 밝을수록 더 큰 물량이 걸려 있다는 의미고 검정색 구간은 물량이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보다 위쪽으로 밝은색 벽 큰 물량이 있다면 저항이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현재 가격보다 아래쪽으로 물량이 있다면 지지가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파이어 차트에서 보이는 물량은 실제로 체결된 물량이 아닙니다. 아직 체결되지 않은 대기 주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엄청 큰 매수 벽이 있으니까 무조건 반등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가격이 다가오자마자 그 물량, 매수 벽이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래들이 지지처럼 보이게 하려고 큰 물량을 걸어두고 이후에 가격이 왔을 때 물량을 빼버리는 페이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물량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물량이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사라지는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격이 실제로 그 물량에 반응하는지입니다. 매수 벽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내려왔을 때 실제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격 아래에 엄청 큰 매수 벽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내려오는데도 그 물량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 해당 가격을 지키려고 하는지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가까워지는데 그 물량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원래 기대했던 지지의 역할도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파이어 차트는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유동성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CVD와 함께 보면 훨씬 재밌는 그림이 나옵니다. 고래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CVD가 상승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강한 매수 벽까지 존재한다. 그러면 상승 쪽으로 근거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반대로 고래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고 위쪽에는 강한 매도 벽까지 존재한다. 그렇다면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을 조금 더 가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고래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CVD도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파이어 차트에서 위를 보니까 엄청 큰 매도 벽이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상승이다 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위에서 누군가 계속 팔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라가려는 힘은 강한데 위에서 계속 머리를 누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가격이 잘 못 올라가거나 중요한 저항 구간에서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 CVD는 강한데 저 큰 매도벽을 뚫을 수 있을까? 이걸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에 매도벽이 사라지거나 실제로 물량을 다 먹어버린다면 그때는 상승 쪽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파이어 차트는 더 깊게 들어가면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물량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물량이 유지되는지 사라지는지 이 두 가지만 보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파이어 차트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CVD로 누가 사고 파는지, 파이어 차트로 어디에 주문이 쌓여 있는지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실제로 어디를 향해 움직이려고 할까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청산 히트맵은 시장이 어떤 가격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어디에 청산 물량이 몰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이제 청산 히트맵을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 이상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뉴스도 없고 지표도 애매한데 가격은 갑자기 위아래로 꽂히는 순간들, 꼭 누군가 위에 있는 사람만 정확히 털고 내려오거나 아래에 있는 사람만 청산시키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걸 몇 번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일부러 찍고 간 거 아닐까? 그리고 커뮤니티나 대화방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위에 단무지가 많네, 단무지 따라간다. 아래로 롱 청산 먹으러 가겠는데,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단무지는 뭐고 청산 먹으러 간다는 말은 뭐지? 근데 이 밈처럼 들리는 말 안에는 사실 선물 시장의 핵심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시장은 청산이 몰려있는 자리를 향해 자주 움직입니다. 왜냐면 그 자리에 유동성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절, 강제 청산 물량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단무지가 정확히 뭔지, 청산 히트맵은 어떻게 보고 왜 시장이 그런 자리를 노리는 것처럼 움직이는지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준비는 제가 다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은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단순히 청산 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는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청산 히트맵은 레버리지 선물 포지션이 특정 가격대에 도달하면 증거금 부족으로 강제 청산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히트맵으로 시각화한 도구인데요. 선물 거래에서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있죠. 롱은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나고, 숏은 가격이 내리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레버리지를 쓰면 가격이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증거금이 부족해지고 포지션이 강제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걸 청산이라고 하는데요.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현재 가격과 가까운 곳에 청산가가 형성되고, 레버리지가 낮을수록 청산가는 현재 가격에서 더 멀리 형성됩니다. 청산맵은 바로 이 구조를 기반으로 거래소별 파생상품 데이터, 레버리지 구조를 바탕으로 청산 주문이 몰려있는 가격대를 색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강제로 손절당하는 가격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청산맵 보는 방법까지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산맵을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글에 코인글래스 청산맵이라고 검색합니다. 접속하시면 화면에 바로 보이거나 상단 메뉴에서 청산맵 항목을 찾아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런 파생상품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비싼 플랜들을 결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내면서까지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산 히트맵도 마찬가지로 참고용으로 체크하는 거지 뭔가 엄청난 지표, 엄청난 기법으로 써먹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매매 기준을 확신해서도 안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중간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캔들로 나와 있고, 위아래로 막대 그래프들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가장 짙은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구간이 커뮤니티나 대화방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단무지인데요. 노란색 바로 형성된 가격대는 강제 청산 물량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가격대를 뜻합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노란색 바는 특정 가격대 시장 참여자들의 스탑로스, 즉 청산이 집중되어 있음을 시각화한 유동성 풀입니다.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하단에 형성된 노란색 밴드는 롱 포지션의 연쇄 청산을 발생시키는 레벨이고, 상단에 형성된 밴드는 숏 포지션이 터지는 가격대를 의미합니다. 보통 시장의 마켓 메이커나 고래들은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구간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트는 유동성이 있는 곳으로 끌려간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산 히트맵에도 모델 1, 모델 2, 모델 3 여러 모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모델을 봐야 할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각각의 모델은 청산 구간을 계산하고 보여주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모델 1과 모델 2는 그 차이가 비교적 명확한데요. 먼저 모델 1은 쉽게 말해서 높은 레버리지 포지션 중심의 청산맵입니다. 대표적으로 10배, 25배, 50배, 100배 같은 높은 레버리지 구간을 중심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 레버리지 포지션은 청산가가 현재 가격에 가까이 있습니다. 100배는 가격이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청산될 수 있고, 50배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가까운 가격대에서 청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1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 현재 가격 주변으로 단기 청산 구간이 비교적 잘 보입니다. 그래서 모델 1은 단타나 스캘핑을 하는 사람들이 유동성을 체크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단기 변동성을 만드는 건 보통 높은 레버리지의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모델 2인데요. 모델 2는 모델 1보다 더 넓은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모델 1이 고 레버리지 중심이라면 모델 2는 전체 레버리지 구간을 더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모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높은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레버리지 포지션도 같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배, 5배, 10배, 20배 여러 레버리지 구간을 더 넓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은 레버리지 포지션은 청산가가 현재 가격에서 더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2에서는 현재 가격 바로 근처뿐만 아니라 조금 더 위나
구조나 아래에 있는 더 큰 구조도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시장에서 큰 움직임이 나올 때는 단순하게 100배 포지션 몇 개 청산되는 것보다 더 넓은 구간의 포지션이 연쇄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델2를 보면 현재 가격 바로 근처에 자잘한 물량뿐만 아니라 거시적이고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줄 진짜 무겁고 거대한 청산벽의 구조가 보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큰 추세가 터질 때는 고 레버리지 몇 개 터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더 넓은 구간의 포지션이 연쇄적으로 장작처럼 타오르면서 정리되는데 모델2가 바로 이 중기적이고 구조적인 시장의 진짜 리스크 범위를 해석할 때 유용합니다. 스윙 트레이더 분들은 이 모델2를 메인으로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3입니다. 모델3는 데이터의 범위는 모델2와 마찬가지로 전체 레버리지를 다 보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실시간 데이터 반영에 있습니다. 앞선 모델1과 모델2가 일정 주기를 두고 일반적인 업데이트를 거친다면 모델3는 지연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현재 시장 상황을 가장 정밀하고 빠르게 히트맵에 전송합니다. 그래서 초단위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전문 트레이더나 프로그램 퀀트 매매를 하는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고정밀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때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보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단기 단타는 모델1, 큰 매물대 구조 분석은 모델2, 실시간 정밀 대응은 모델3를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을 보면 타임프레임이 있는데요. 타임프레임별로 보여지는 레버리지 청산 물량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청산 데이터를 히트맵에 표시할 건가 이걸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옆에 페어 및 거래소 선택이 있는데요. 이 설정은 어느 거래소에 어떤 자산 데이터를 볼 건지 이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낸스 무기한 선물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현재 크립토 파생 상품 시장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의 기준점입니다. 바이낸스 외에 바이비트나 OKX 등 특정 거래소에만 비정상적으로 물량이 쌓여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바이낸스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중요한 핵심 구간이나 강한 지지 저항에서의 돌파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거래소의 데이터도 함께 훑어보면서 교차 검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청산맵 목록 위로 보면 청산 지도라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두 가지의 차트가 있는데요. 청산 히트맵이 시간 흐름에 따른 매물대의 누적 과정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청산 지도는 레버리지 물량 을 보여줍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차트는 개별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의 레버리지 물량을 보여주고 아래에 있는 차트는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OKX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서 보여지는 레버리지 물량을 보여줍니다. 즉 특정 가격대의 레버리지 물량과 어느 거래소에서 많이 나오는지 이걸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격대에 막대가 크게 서 있는데 그 막대의 대부분이 바이낸스 거래소 색깔이라면 그 구간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숏 포지션이 많이 몰린 자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모두 같이 크게 쌓여 있다면 그 가격대는 한 거래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거래소에 공통적으로 청산 물량이 몰린 구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청산맵 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청산맵을 어떻게 해석하냐, 청산 물량이 많이 쌓인 구간으로 끌려간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석처럼 말하는 노란색 단무지, 청산 유동성이 아래에 있으면 가격은 밑으로 내려가겠네, 반대로 위에 있으면 가격은 위로 올라가겠는데 이렇게 해석되곤 하죠. 가격을 자석으로 맹신하는 태도인데요. 한쪽으로 청산 물량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캔들이 무조건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활용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자석 효과는 시장이 추세 구간이냐 횡보 구간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시장이 강한 상승이나 하락 추세 구간에 진입했다면 반대편에 아무리 두꺼운 청산 물량이 쌓여 있어도 시장은 그 청산 물량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던 방향으로 밀고 나갑니다. 이때 강력한 모멘텀 앞에서의 청산 물량은 가격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아니라 추세에 쓸려나갈 재물일 뿐입니다. 추세가 강할 때 반대편 청산 물량만 보고 추세가 강해도 여긴 털고 가겠지 이렇게 역추세로 진입했다가는 크게 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석 효과를 높은 신뢰도로 활용할 수 있는 무대는 바로 횡보 박스권 구간입니다. 추세에 힘이 빠진 횡보장에서는 시장을 이끄는 강력한 주도 세력이 없기 때문에 박스권 상하단 바깥에 쌓여있는 청산 물량은 세력들이 가격을 위아래로 흔들며 받아먹기 가장 좋은 명분, 즉 유동성 풀이 됩니다. 그래서 횡보장 실전 매매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박스권 돌파 속임수 페이크아웃 잡아내기. 가격이 박스권 상단을 살짝 뚫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두꺼운 노란색 숏 청산벽만 터뜨리고 거래량이 죽으면서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건 진짜 돌파가 아니라 청산 물량만 먹고 튀는 속임수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굉장히 좋은 역추세 숏 타점이 나옵니다. 둘째, 목표가 TP 설정의 기준입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롱을 잡았다면 내 맘대로 익절가를 정하는 게 아니라 히트맵 상에서 숏 청산 물량이 가장 진하게 뭉쳐있는 바로 그 직전 가격을 익절 목표가로 잡는 겁니다. 시장은 딱 그 청산 벽까지만 터뜨리고 자석의 힘을 잃어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결국 청산 물량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캔들이 무조건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핵심적인 캔들의 구조와 트렌드 라인이 굳건히 버티고 있거나 시장 흐름에 따라서 채우지 않고 움직이는 경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청산 물량만 보고 무조건 숏이다, 무조건 롱이다 라고 판단하는 건 기준 없는 매동매매일 뿐이며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는 지름길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확신하는 사람부터 털어내죠. 청산 히트맵도 시장 구조의 보조 데이터일 뿐이고 절대적인 방향성 지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청산맵은 맹목적인 진입 타겟이 아닌 지지저항 매물대에 대한 근거 추가와 비중 조절의 기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트레이딩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보다는 하나의 참고용 지표로 보는 게 현명할 수 있겠죠. 제가 실제로 청산맵을 볼 때는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목표 구간을 찾기 위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롱을 보고 있는데 위쪽에 두꺼운 숏 청산 구간이 있다면 어디까지 갈 가능성이 높을까 이걸 체크하고, 반대로 숏을 보고 있는데 아래에 두꺼운 롱 청산 구간이 있다면 하락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밀릴까 이걸 체크합니다. 즉 저는 청산맵을 진입 기준이 아니라 익절 목표 구간, 유동성 목표 구간을 찾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세 가지 데이터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CVD는 누가 적극적으로 사고 팔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파이어 차트는 어디에 실제 대기 물량이 있는지를 보여주며, 청산 히트맵은 어디에 유동성이 몰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고래 CVD는 매수 중이고 파이어 차트 아래에는 큰 매수벽이 있고 청산맵 위쪽에는 숏 청산 유동성이 쌓여 있다면 세 가지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겠죠. 반대로 고래 CVD는 매도 중이고 위에는 강한 매도벽이 있고 아래에 롱 청산 물량이 쌓여 있다면 하락 가능성을 조금 더 경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VD, 파이어 차트, 그리고 청산 히트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CVD는 누가 적극적으로 사고 팔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파이어 차트는 어디에 실제 대기 물량이 있는지를 보여주며, 청산 히트맵은 유동성과 청산 물량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하나의 데이터만 보고 방향을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데이터가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차트 구조와도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이런 데이터들은 미래를 맞추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현재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내용은 제가 실제로 시장을 분석할 때 참고하는 데이터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 매매를 할 때는 CVD, 파이어 차트, 청산 히트맵 뿐만 아니라 시장 구조, 지지저항, 유동성, 도미넌스, 거래량 등 이런 것들도 함께 보면서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시장 관점, 주요 지지와 저항 구간, 그리고 중요한 변동성이 예상되는 자리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텔레그램 정보 공유방에서 꾸준히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가입 조건 없이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링크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 거래 수수료 평생 70% 페이백 링크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타나 고배율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수수료 차이도 장기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들도 참고해서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솔루션 TV의 차트 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